안녕하세요, 벨만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챗G 영상을 찍다가 GPT 용량이 초과돼서 이제 2개째 찍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앞에 제 소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한 4년 차로 풀타임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면접자 입장도 돼봤었고, 요즘은 이제 거의 면접관이죠. 자소서에 대해서 굉장히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이나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제 나이 또래에서 플러스 6살, 7살 해도 이제 처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가끔 조언을 드리긴 하는데, 솔직한 말씀으로는 제가 자소서는 나는 안 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솔직히 30초 이상 안 봐요, 자소서를. 채용 플랫폼 이용해가지고 자소서 쭉 받으면 자소서가 정말 막 수십 개씩 들어와가지고 자소서는 좀 많이 안 보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가끔 톡톡 튀는 자소서나 뭔가 얘기를 잘 해놓은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괜찮은 어필 포인트이기도 해요. 오히려 면접을 보자라고 확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자소서를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소서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내가 이거 첨삭도 하고 뭐 형식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내가 살아온 걸 쓰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다들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 이 GPT를 사용해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T를 이용해서 자소서 쓰는 거를 제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면접관 입장에서 다시 GPT가 쓴 자소서를 검토하고 GPT를 까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GPT한테 뭘 시킬지 모를 때는 아무렇게나 시키지 마시고, 뭘 시킬지를 모르겠다라고 솔직하게 GPT한테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취준생이야. IT 계열 취준생이라고 할게요. 자소서를 쓰려고 해. 괄호치고 개발자라고 해야겠다. 자소서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 중요한 요소와 글을 담은 형식을 알려줘. 네,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자소서 형식을 짜주겠죠. 저희가 글쓰기를 할 때 글을 무작정 쓰면 안 되고, 어떤 글이든 간에 형식을 한번 잡고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 짧고 간결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지원 동기를 명확하게 밝힌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아주 통상적인 어떤 자소서죠. 네, 인생 및 가치관까지 나왔습니다. 5번.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것 같습니다. 한글이라서 좀 나오는데 오래 걸리는데, 다음 질문으로는 자소서 형식이 너무 평범해서 눈에 안 띌 것 같다라고 한번 가볼게요. 네, 독창적이고 뭔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기 위한 팁을 제공해 준다네요. 네, 스토리텔링 활용. 시각적 요소. 네, 자기소개서에 그래프, 도표, 인포그래픽을 지원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쓰라고 하네요. 네, 그다음에 키포인트 강조. 거의 좀 포트폴리오 영역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요 포맷을 일단은 저희가 따로 보도록 할게요. GPT한테 일단 자기소개서 써달라고 할게요. 20대 초반의 IT 개발자이고 사일런티스트 지원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자소서를 작성하려고 해. 이제 회사 홈페이지를 넣어주면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크롤링해서 아마 정보도 가져올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홈페이지 참고하라고 할게요. 경력. 나는 작은 퀀트 회사 2곳에서 인턴을 한 적이 있어. 최대한 이제 비슷한 페르소나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평범한 페르소나로 가려면 컴퓨터공학 대학에 재학 중이야. 콘텐츠 개발 회사에 인턴으로 지원하기 위해. 네, 인턴으로 지원해 보겠습니다. 재학 중이라는 컨셉이니까. 관심사. 우리 관심사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사일런티스트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크립토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립토에 관심이 많아. 그 다음에 퀀트 트레이딩을 해본 짧은 경험이 있어. 그 다음에 기술셋. 파이썬은 좀 잘 다루셔야겠죠. 그 다음에 아까 한 자소서 형식,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팁을 주겠습니다. 작성 팁. 아까 GPT가 또 스토리텔링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특별한 스토리는 없지만 적당히 과장해도 좋으니, 네, 이런 스킬이 좀 필요하죠. 네, 과장해도 좋으니 나의 경력과 스킬셋을 기반으로
정중하지만 자신감 있는 투. 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뭔가 이제 경력 및 경험을 잘 버무려서 써주고 있죠. 이거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2줄씩 썼어요. 경력 2줄 쓰고 관심사 2줄 쓰고 기술셋 2줄 썼거든요. 2줄씩 썼는데 이 정도로 꽤 예쁜 자기소개서가 나오죠. 받아보면은 이 정도면 이제 한 또 상위 한 20-30%의 자소서가 아닌가.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썼죠. 다양한 데이터 처리와 뭐 기술 분석 라이브러리, 사실 이 정도만 쓰면 되거든요. 너무 막 이것저것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좀 제 취향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퀀트 개발을 하는 포지션으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사실 백엔드나 프론트엔드 개발 해본 거는 별 상관이 없잖아요. 하셔서 나쁠 건 없어요. 나쁠 건 없는데 굳이 그걸 자기소개서 칸을 낭비하면서까지 관련이 없는 막 그 기술과 경험까지 연끌해서 쓸 필요가 없거든요. 정보 자체를 안 준 점도 있겠지만 GPT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잘 작성을 해주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자소서를 썼으면 저희가 그 다음으로 이제 해봐야 되는 게 GPT한테 모의 면접을 해달라고 해보고 있습니다. 이 자소서를 기반으로 모의 면접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줘. 네, 지원 동기. 저희는 작은 회사라 사실 지원 동기라기보다 어떻게 저희 회사를 아셨냐라고 많이 여쭤보긴 하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그 많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뭐 채용 사이트에서 보고 지원했다라고 하면은 아쉽게도 사실 이건 넘겨짚는 거긴 하지만 좋은 답변은 아니에요, 저한테는. 왜냐하면은 채용 사이트에도 뭔가 구직을 올리긴 올리지만 저희가 애초에 유명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 중견 규모가 있는 회사에 지원하신 경우에 다를 수 있어요. 유명한 회사가 아닌데도 그냥 채용 사이트에서 그냥 넣었다라는 건 저희가 좀 원오브 댐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원자분이 뭐 200개, 300개씩 넣었는데 저희가 하나씩 그냥 얻어 걸리는 그런 느낌의 회사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 중에도 역량이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저희랑 정말 핏이 잘 맞는 지원자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갸우뚱하게 되는 점이 있죠. 그래서 혁신적인 퀀트 기술과 금융 분석 방법을 선도하는 회사로서 뭐 이런 답변 좋지 않습니다. 뭔가 그래도 저는 좀 그 디테일한 어떤 기술을 하나 가져오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보 공개를 안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뭐 블로그 같은 것도 당연히 썼을 거고 홈페이지에 다 떡하니 올라가 있고 저희 핵심 기술이 뭔지도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핵심 막 금융 기술 혁신적인 이런 미사여구를 붙이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조금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번은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이제 인턴으로 근무했던 한 퀀트 회사에서 알고리즘의 실행 속도와 효율성을 개선하는 프로젝트가 가장 도전적이었대요. 데이터 처리량과 복잡성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기서 이제 GPT를 좀 당하게 만들려면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죠? 얼마나 복잡한 데이터였나요? 라고 한번 저는 여쭤보긴 하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답변의 방향성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랑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모의 질문이 제가 하는 질문이랑 결이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들은 좋은데 제너럴해. 그러니까 접속해서 보다 디테일한 질문 답변으로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사일런티스트 웹사이트 찾아왔죠. 사일런티스트에서 가상자산 트레이딩 알고리즘의 AI 리서치 엔진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걸어놓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거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GPT를 사용할 때는 내가 내용을 다 찾아와서 GPT한테 버무려라 라는 게 원래 사실 GPT 사용 방법이었거든요. 3.5까지는. 근데 이제 GPT-4에서는 너무 이 구글링을 잘해요, 얘가. 그래서 자소서 쓰실 때 회사에 맞춰서 솔직히 우리가 자소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 하나하나에 다 디테일하게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섹터만 하나 정해놓고 뭉뚱그려서 자소서 쓴 다음에 막 200곳에 막 뿌리고 이러잖아요. 뭐 어떤 부분에서 좋은 전략일 수 있는데 회사 하나하나에 디테일하게 준비를 한다면
보다 이제 당연히 면접관 입장에서 좋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심도 있게 뭔가 공부를 하시고 심사숙고 해주셔서 지원을 하는 느낌이 드니까요. GPT를 이용하면 이런 느낌이 드는 자소서를 금방금방 이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다이렉트 1 알고리즘 이름인데 요것까지도 이제 떠있죠. 사일런티스 팀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나요? 까지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아주 잘 답변이 되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자소서를 이걸 기반으로 다시 써달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자소서를 피드백 한번 해보고 우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너무 긴 문장들을 많이 쓰면 얘가 컨텍스트를 까먹을 수가 있어요. 이 컨텍스트를 다시 직접 가져와 주겠습니다. 이러면은 GPT가 기억을 막 더듬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한 답변이 나와요. 자소서의 여기를 쭉 복사를 할게요.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부터 하죠.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다이렉트 1 알고리즘 요 알고리즘에 관한 내용을 저희 홈페이지에 깊게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막 실전이었다면 뭘 보셨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실제로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술들이나 상품의 이름을 언급해주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GPT가 잘 캐치해서 자소서를 다시 만들어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력률 경험도 제가 이건 가상으로 조금 뭉뚱그려서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사실 링크드인에 있는 이제 그 블랙만 가져와서 자소서를 써도 굉장히 자소서를 잘 써줄 겁니다. 그래서 개발한 알고리즘은 시스템의 처리 속도와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그 디테일하게 쓰셔야 돼요. 이런 성과 같은 건 GPT한테 먹일 때. 왜냐하면 저처럼 한 줄로 쓰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도 한 적이 없는데 GPT가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자소서를 가지고 이제 면접장에 가면 굉장히 큰일이 나겠죠. 그러니까 항상 쓰기 전에도 디테일하게 숫자로 나타내실 수 있는 성과 같은 건 디테일하게 입력을 하시기 바라고요. 아웃풋도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보면은 저는 훨씬 나아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거래 실행 속도, 전반적인 시스템 성능 이런 식으로 아까는 그냥 성능 20% 향상이라고 했지만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알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한 매트릭을 또 적어서 자소서를 써줬고 그 다음에 협력적이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팀플레이어다. 요건 항상 다들 하시는 말씀드리고 퀀트 개발 분야의 리더십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까지 깔끔하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자기소개서를 사실 가져오면은 그냥 괜찮네 라고 하고 읽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자기소개서는 플러스라기보다 마이너스가 아니어야 한다, 이상한 내용이 없으면 된다 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회사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막 자기소개서 쓰고 몇 시간씩 들여서 쓰고 하는 것보다 GPT로 간단하게 초안을 작성해서 일단 내보고 남는 시간은 내 자기 개발에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원하시는 결과를 저는 얻을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유익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사일런티스트도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채용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